있을 겁니다. 제목이 그 중간에 있고 앞에는 전체적인 대강의 그 내용이 되고 앞에 뭐 표지 있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인데요. 맨 처음에 주역이 있고 그 주역 인물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역이 어떤 글인지 대략만 그냥 간략간략하게 해놓고요. 중가운데 보면은 거기 8쪽에 한번 보세요. 8쪽에 보면은 하도와 낙서, 그 다음에 선천팔계, 후천팔계, 그 다음에 5번째 간지법이 나오는데 이건 그 뒤편에 별도로 다 그림하고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역의 전래 과정은 제가 그 해석은 안 해뒀는데요. 요거는 이 시간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나중에 굳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영상에 이거 쭉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하고 혹시 뭐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 정도가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원문 갖다 놓고 하다 보면 도망가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중가운데 어느 정도 무르 익었을 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쭉 나가서 그 다음에 중간에 도표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 도표를 가지고 자 음양과 사상과 팔괴, 그 다음에 선천팔괴, 후천팔괴 쭉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도와 낙서 공부하고 이른바 선후천팔괴와 그 다음에 주역의 역의 원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 놓은 내용이 18쪽에 보면 천부경이 있습니다. 천부경을 통해서 그 천지인 삼재와 음양과 그 다음에 그 역의 이치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쭉 나가서 12대 방위,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은 그 역의 원리를, 역의 음양소장의 그 원리를 자 인사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덕에 두루두루 비추고 또 음악에도 비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은 주역의 64개를 한 페이지에다 제가 쭉 정리를 다 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공부할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요 1년 단원이 끝나면 저절로 여러분들 외우게 되실 겁니다. 어거지로 외우시려고 하다 보면은 골치가 아프고 이게 뭐 가운데가 잘렸는지 붙였는지가 또 헷갈릴 겁니다. 이거 금방 알게 되니까요. 걱정 하나도 아니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24쪽에 보면은 개사상전이라 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거 보기 전에 맨 앞에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맨 앞에 저기 3쪽 여기를 보시면은 목차가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페이지별로 제가 다 해놨어요. 개사상전, 개사하전, 설계전, 서계전, 잡계전 해놓고 그 다음에 주역 64개 가운데에서도 맨 첫 번째 해당되는 건괴와 곤괴는 전문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잡계전까지, 그죠? 앞에 200 잡계전까지는 제가 그 주역 전이대전이라 그러면은 송나라 때 정자와 그 다음에 주자가 해석했던 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와 주자의 해석을 합쳐서 뭐냐면 전의라고 표현하고요. 주역 전이대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주역 전의 대전 이거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자의 해석은 나중에 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주자의 해석인데 이 사람들이 쓴 것을 대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이 대전 이라고 표현하는데 요거에 들어가 있는 잔주가 있습니다. 이 정자와 주자의 해석뿐만 아니라 자잘한 주석까지 필요하면은 거기다 전부 다 해석을 제가 다 해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그다지 문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서 64개 전체의 괴사와 그 다음에 공자가 거기에다가 해석을 달았던 단전, 그 다음에 소상전이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그거 한번 쭉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늘 옆에다 두고 보셔야 될 게 그 265쪽으로 돼 있죠. 265쪽 한번 펼쳐보세요. 265쪽에 펼쳐보면은 거기 한 뭐 몇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311쪽까지 311쪽까지 쭉 정리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문왕의 괴사, 그 다음에 주공의 효사, 그 다음에 공자의 십익전 전체를 다 아우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의 경문이라 라고 보시면 돼. 그게 전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책 없어도 주역책 고스란히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후대 학자들의 해설만 빠졌을 뿐입니다. 해설은 앞에 나왔던 제가 해놓은 게 있고
그래서 이 주역을 웬만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순서는 이대로는 공부 안 할 겁니다. 필요할 때 제가 먼저 건괴, 곤괴부터 먼저 들어갈 겁니다. 건괴, 곤괴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니까 오늘 요거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건곤에 대해서 알고, 이제 고는 제가 바꿔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경에서 아까 얘기했던 우서편이 있었죠. 우서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서경을 해석했던 채침의 서전인데요. 서 집전 서가 있을 겁니다. 여기 한번 보고 나머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오행의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서에 나오는 홍범편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강의를 했지만 올해 다시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경 가운데에서도 시 4편을 그 공부하기에 앞서서 모시, 정의, 서문도 한번 두루두루 보도록 할 것입니다. 아마 1년이 그다지 넉넉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자세하게 공부하는데 더더욱이 요즘 중간당에 건너뛰고 공부하러 또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되니까요. 어쨌든 그런 편제로 들어가 있고, 그 중간에 필요한 대목들은 여러분들이 견출지 집어넣어가지고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특히 전문 있는 거는 항상 요리조리 봐야 되니까 그 페이지를 잘 보시고, 어떤 분들이 아유 책이 무거워가지고 중간에 나 분석해가지고 다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알아서 하세요. 왜냐면 제가 좀 왔다 갔다 해가면서 공부 좀 할 거거든요. 머릿속에다 다 담아 갖고 오시면 돼요. 괜찮아요. 머릿속에다 찰칵찰칵 사진 찍듯이 그대로 담고 다니시면 괜찮으니까. 자, 오늘은 그래도 첫 시간이니까 음양이 뭔지 요거는 조금 보셔야 돼요. 아까 이제 기본적인 그 음양 태극도로 설명을 했지만은요. 그러면은 음양이라고 하는 이 문헌이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이른바 요즘 현대학자들이 무시하려고 하는 그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거. 이게 결코 무시될래야 무시될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가장 오래된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우리한테 그저 정리해서 전해주는 이른바 시서역경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루 많이 보게 된 주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주례는 빼놓고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빼놓고 시서역경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미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에서, 그죠? 시와 서경에서 또 오행, 음양 오행이라고 시와 서경에서 이미 다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 이전 시절부터 음양 오행의 이치에 의거해서 두루두루 천하를 통치했다라는 거죠. 왜?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뭐냐면은 때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1년 12때와 그 다음에 계절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진작부터 쓰였던 것이 되고, 그래서 그 양이라고 표현할 때 양은 우리가 뭐냐면 변양자죠. 변양입니다. 양지라고 할 때 쓰는 그 양지를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햇볕이 들고 따뜻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되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늘 또는 음지, 어두움 이런 걸 표현합니다. 양지니까 기본적으로 방향으로 표현하자면은 남쪽을 표현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보면 이른바 어느 산의 남쪽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양으로 표현합니다. 이를테면은 자, 서경에 보면은 서경의 무성편 무왕이 혁명을 완수를 하고 모든 이제 그 전쟁할 때 쓰였던 말이나 소 이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보는데, 그 중에 말은 어디로 보내느냐면은 화산의 남쪽으로 돌려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는 저 도림의 들판으로 보내었다 했다는데, 이때 화산지 양이라고 표현할 때 바로 화산의 남쪽 이런 뜻으로 쓰이죠. 이런 뜻은 많습니다. 어디 남산지 양이다 그러면은 남산의 남쪽 이렇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또 어떻게 쓰느냐면은 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에 대표적으로 여기다 안 써놨구나. 시에 주로 어떤 거 나오냐면 우리가 그물그물 해가지고 계속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뭐라고 하냐면 음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음우라는 표현이 시에서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음지 또는 그물그물한 그죠 이런 거 날이 구질구질한 것을 음이라 표현하고 구질구질한 속에서 내리는 비를 음우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으로 쓰입니다. 예, 글자가 있었던 시절에 양이라라고 할 때는 원래 요거 자체가 양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다시 말해서 요 일이라고는 하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분간선이기도 하죠. 우리가 상하라고 할 때 위가 이렇게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위 아래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래서 현재 요 기준점으로 해서 요 위에 뭐가 있다? 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침단자죠. 아침단인데 밑에는 말물자죠. 아니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는 양이지만 밑에는 뭐다? 음이라. 글자 속에 이미 양 속에 뭐가 있다?
음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이다가 글자가 가만히 보니까 뭐하고 또 헷갈리게 생겼어요? 모를 때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후대에는 옆에다 만약 언덕부자를 써서 언덕부자가 쓰면은 자 붓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쪽이 양지 쪽이면 저쪽은 음지다 이렇게 해서 좌양 이런 개념으로도 쓰이고 또 음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 여기 애초부터 이제 언덕부자가 들어가 있는데 글자를 보면은 뭐 이재금자에다가 여기 들어가 있죠. 다시 말해서 언덕에 있는 이쪽은 지금이죠. 지금보다 이거다라는 소리야. 이걸 또 모르네. 이걸 또 몰라. 이건 뭐예요? 이제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이를 룬, 그죠? 이를 룬이 아니라, 자, 이거 어디 그 글자 속에 들어가 있냐면 구루문자입니다. 구루문자의 원글자예요. 구루문자는 지금 이렇게 쓰죠?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윗상자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자, 요렇게 썼다가 이것이 글자로 올라가되 한없이 올라가지 말라라고 전복자를 썼잖아요. 그죠? 올라가더라.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 글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위에 있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중용 공부 안 해도 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글자의 의미를 알면 내가 비록 내려간다 하더라도 중을 잡으면 그죠? 내려가더라도 스스로 불우해하지 않고 그죠? 내 처지가 왜 이래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건데 자 요렇게 해놓고 자 위로 이거 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 자로도 됩니다. 우리가 그 핵괴 지난 시간에 개강식 강의할 때 잘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죠? 윗상자라 그래서 그죠? 위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다시 말해서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가지고 밑에서부터 물기운이 점점 올라가서 요즘에 과학적인 표현을 하면 뭐죠? 대기권 내 그죠? 어느 딱 걸리면 거기 걸리죠. 기류가 딱 걸린데 뭉쳐 있는 거죠. 기운이 음기운이 뭉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문자 이게 원래 구름 문자의 원 글자가 바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했다? 구름이 끼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구름이 끼었지만 구름이 거치면 뭐가 된다? 양이다. 그래서 속에 양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글자 속에 이 뜻 글자죠. 지금 양이지만 양 속에 음이 있고 속에 양이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양태극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볼 때 지금 한참 양인 것 같은데 바로 뭐예요? 바로 음이죠. 한참 음인 것 같은데 바로 양이 되는 것이 되고 항상 음과 양은 어느 경우에 있든지 간에 그죠? 어느 한쪽이 많아지만 한쪽은 줄어들고 영어 소식의 이치가 있더라. 영어 소장 또는 영어 소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한 음과 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미 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몇 년 전이냐면은 3000년 전입니다. 그죠? 3000년 전에부터 이미 쓰였고 이미 책력을 쓰는 순간에 이미 다 쓰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자, 이 시에서 말고 이제 주역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론으로 정리되는지 자, 양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주역의 제일 첫 번째 괴인 바로 건괴에 나옵니다. 전북 공자님이 쓰신 말 속에 나의 건괴에 자, 초요에 소상전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걸 빼놨군요. 소상전에 공자가 10개의 날개를 달았는데 아까 뭐가 있냐면 개사상하전이 있죠. 전체를 달았던 바로 개사 여기 있네. 개사상전 하전이 있고 개사상하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역의 괴 전체를 설명했던 설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괴가 어떻게 베풀어져 있는지 그 괴를 설명했던 설괴전 그 다음에 베풀설자 말씀설자 설명한 거 그 다음에 괴가 왜 64괴가 저렇게 베풀어졌는지라고 하는 서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가 이 괴들을 또 나름대로 도전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섞여놨던 잡괴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괴사상하전이 있고 자 설괴전이 있고 서괴전은 상하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하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64괴에 대해서 문왕이 괴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공자가 그걸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단활이라고 해서 돼지 어금니 단자입니다. 문왕이 설명하신 것을 이 괴상을 보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딱딱딱딱 끊어놨다. 그래서 끊을 단자를 써서 단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64개 전체를 보고 공자가 다시 한번 그 상을 보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대상전입니다. 우리가 상활이라고 하는 대상전이 있고
그 다음에 64개 각각 효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은 소상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 말고 특별히도 건꾀와 곤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자가 뭐냐면은 특별히도 말을 문언이라 라고 해서 문언화를 해서 문언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건꾀 문언전, 곤꾀 문언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공자의 10익전이에요. 몇 개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아홉, 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대상전, 소상전은 전부 다 상활로 돼 있어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눠볼 때는 대상전, 소상전에서 나누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상전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게 10익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양과 음을 쓴 말들이 어디냐면은 전부 다 공자가 달아놓은 글 속에서 나오는데요. 건꾀에 그러면 이제 상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만 보고 합시다. 다음 다 공부할 겁니다. 다음부터. 자, 건꾀는 우리가 태극기는 이렇게 세 획계죠. 세 개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작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소성꾀가 되고 이 소성꾀가 거듭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6획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대성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성꾀가 되는 건꾀 초효에 대해서 잠용이니 물용이라라는 말이 있어요. 잠긴 용인이 쓰지 말라라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소상전에 그걸 다시 한번 풀이해서 뭐라냐면 잠용 물용은 양제하야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양이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원래 양은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죠. 아까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양이라고 하면 지 아무리 혼자 높에 있으면 뭐예요? 그래 너 잘났다. 안 놀아줘요. 아무도 양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항시 우리가 누군가의 보탬이 돼서 뭔가 생산적인 일이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공을 이루려면 양이 어디로 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죠?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네가 나한테 와야지. 위정자가 좌우에서 맨날 입으로만 뭐라고 말하고 그래 너 잘났다. 안 따라요 백성들이. 그죠? 요겁니다. 양이 여기서 아래에 있다 이 표현해서 양제하야라 했고 다시 이 건꾀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건꾀에 대한 공자가 6번에 걸쳐서 설명을 거듭하십니다. 그 중에 4번째 해당되는 4절에 바로 뭐라고 했느냐. 잠용물용은 양제 잠장이라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그죠? 잠긴 용이 그죠? 잠긴 용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이 아직 잠장돼 있기 때문이다. 저 속에 감춰 이제 양기운이 땅속으로 딱 들어와서 때가 돼야 나타나잖아요. 그죠? 언제 때 나타나느냐? 자, 이때는 지뢰 복개니까 이렇게 돼서 아직은 잠장돼 있다. 아직은 2개 나오고 임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땅 바깥으로 이렇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쓰지 못한다. 아직은 양기운이 지금 나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추워서 얼어 죽는다. 땅에서 살려면 얘도 땅속에서 단련돼야 되잖아요. 그죠? 양을 얘기하면서 전부 다 뭐라고 얘기했다? 잠겨 있다, 땅 속에 있다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속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위에 있어야 되고 바깥에 있는 거지만 이게 먼저 뭐냐면 땅 속으로 들어와. 먼저 양이 찾아와야 되는 거죠. 어른이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와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감동이 되잖아요. 흔들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 되고. 자, 이래서 건꾀 딱 이렇게 2번 나옵니다. 양은 혼자 다니지 말라 그랬죠. 공부할 때도 남학생 혼자 다니면 안 돼. 여학생들 많은데 남학생 혼자 있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죠? 그래서 최소한 2도 안 되는데 원래 3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음이라. 하늘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잘 보면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 이거 양부호니까 그죠? 전부 다 양으로 이루어져. 다른 데는 양 얘기 안 했어요. 왜 이미 다 양인데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특별히 강조해서 초요에 양이라고 하는 건 내려와야 된다. 그죠? 이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하늘깨와 짝하는 그 2번째가 말하냐면 순음으로 이루어진 바로 곤꾀입니다. 6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 순곤꾀가 되는데 순음인데요. 역시 곤꾀에서도 첫 번째 초요에 대해서 공자가 표현하시네요. 초요에 상활이라고 표현하면서 초요가 뭐냐면 이상이면 견빙이 지하니라 라는 말인데요. 서리를 밟으면은 자 굳은 얼음이 이르니라 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자가 만약 이상견빙은 그죠? 이상견빙은 음시응야라 이렇게 음이 비로소
엉기어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로 표현하자면 가을이 되면은 찬설이가 내리고 조금 있으면 뭐 되면 상강이 되는 거죠. 그죠? 할로 상강의 의미가 되는데 이건 천지자연의 이치고 사람한테 써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음이라고 있는데 음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엉기어져서 물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뭘 받아들여서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엉기어져야 형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시라는 말로 썼습니다. 자, 공자가 어차피 공부할 때 건기에서는 만물이 자시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곤기에서는 만물이 자생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생의 의미를 썼는데요. 구체적으로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속에서 이루어지죠. 이게 시작이죠. 천자문 공부하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위에는 다 됐으니까 지웁니다. 자, 우리가 너 나이 몇 살이니? 그럼 몇 살부터 따진다 그랬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만약에 10월생이다. 음력 11월생이다 합시다. 11월생이다. 너 한 살 먹었죠, 나오면서.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그리고 명절 세고 지났다. 몇 살이에요? 2살. 그렇게 되죠. 요즘에도 그렇게 따지죠. 우리나라 애들만. 다른 애들 다 바뀌어서. 우리나라 그나마 이거 남아있어 다행입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죠. 뭐예요? 여가 뭐예요? 여자의 자궁이죠. 여자의 자궁하고 뭐하고는 같다. 이거 둘 다 음이죠. 땅이죠. 그죠? 이게 같을요 그랬습니다. 뭐가 같아요? 물어보면 대답 못해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는 알죠? 이것도 음이요, 이것도 음이요. 여자는 음이 자궁이니까, 그죠? 이것도 그대 같다라는 소리. 자궁 개념이에요. 둘 다가 음이다. 그 음 속에 바로 뭐냐면 엉기어지기 시작했죠. 양기운을 받아서, 그죠? 정자를 받아서 음기운 속에서 양기운이 서로 이렇게 엉겨지는 모습입니다. 이거죠? 이게 시작이죠? 모든 만물의 생명 활동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정자 난자 만져가지고 엉겨져가지고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나이도 어디서부터 센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세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다 몸에 있으면 뭐가 돼, 이게? 이게 태잖아요. 또 이 글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만물이 다 자랄 수 있도록 뭘 잘 다스려야 돼요? 물 다스리는 거죠. 국가의 정치라고 하는 건 치수 사업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황하 문명과는 정치라고 하는 것에다 이거 쓰잖아요. 그죠? 서양에 이 개념이 있어요. 거기는 장사꾼들이니까 폴리틱스, 경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경찰 국가입니다. 여기는 국가가 요거 해줘야 돼요. 땅 잘 다스려줘야 되는 겁니다. 치수사업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냥 정이라고만 하든가. 정은 뭐냐? 바르게 살라라는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음이 비로소 엉기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양기운을 받아서 만물의 형체가 어디에서 저 아래 뱃속에서부터, 그죠? 태반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의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6번에 걸쳐서 공자가 거듭거듭 문헌전 6절을 두었지만은 건괴 같은 경우는 2절을 두었어요. 이제 조금 간단하니까 하늘 이치만 잘 알면 되니까. 그게 뭐냐면 문헌전 2절에 역시 초요를 가지고 해석한 말씀입니다. 초요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의, 양이니 이렇게 돼 있죠. 잠깐만. 이거 초요가 아니라 이거는 상육효. 상육효가 되고, 이건 말고 63효에 보면은 함장가정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공부할 테니까 일단은 대강만 들어두십시오. 함장가정이다 그러면은 밝음을 머금음이, 그죠? 가히 바르다라고 했는데요. 그걸 설명하는 것 가운데서 음수유민이 함진이라, 그죠? 음이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이것을 바깥으로 펼쳐 보인 것이 아니라 속으로 머금고 있다는 63의 여기입니다. 그죠? 이제 밑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다 완성되어 있지만 이게 바깥으로 아직 드러난 건 아니죠. 6개 중에서 이렇게 해서 이쪽은 바깥이 되고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음이 비록 아름답긴 하지만 머금었다. 다시 말해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안으로 머금는 것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체가 어두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문헌전 2절이라고 하는 것은
상육효를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상육효는 천자문 외우신 분이라면은 요거 아는 내용인데 천자문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죠?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바로 천지현황이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곤괴 상육효입니다. 그죠? 곤괴 육효 뭐라고 나오던가요? 곤괴 육효에 자 여기서 뭐냐면 그 기혈이 뭐지? 그 용전 뭐지? 용전우야라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기혈이 현황이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피가 검고 누르다. 검고 누르다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서 바로 이거예요. 자, 의여 양이니, 그죠?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하니 이 소리예요. 왜냐면은 육효라라고 하는 것은 음효가 자, 음이 자라서 제일 꼭대기까지 가서 얘는 내가 제일 위니까 제일 어른이 되겠죠. 가봤더니 양이 없어. 이거 양이 어디 있어? 내가 왜 다 자랐으면 음도 뭐예요? 우리가 남녀가 만난다라고 할 때 아무 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만난다 그랬나요? 이것도 개강식 때 설명을 드렸는데 언제 만난다 그랬어요? 성인. 그죠? 택사나 함께라라고 표현할 때 자, 이게 무성하다라고 할 때 갑을병정 무기경신 할 때 무라고 할 때 그 무토잖아요. 그죠? 중앙토가 되고 여름에서부터 가장 무럭무럭 자라서 가지가 무성하다 그랬죠. 그래서 천간상으로 갑을병정에서 그래서 가지는 줄기는 그저 감춰져 있는 성인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때 누가 만나는 양과 음이 만나서 그죠? 다 함자죠.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물의 모든 만물의 어른된 것들은 다 이렇게 느낀다 되죠. 때가 되면은 그죠? 때가 되면 그게 바로 마음심으로 쓰면 요게 되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은 청춘 남녀 그죠? 연애 감정 생기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나도 다 자라봤는데 양이 없네. 그러면서 근데 양이 바깥에서 되게 잘난 체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붙어서 싸워볼자. 이게 음과 양의 기운의 교합작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전투한다라는 말로 그죠? 싸웠는데 그래서 그건 왜 그러느냐? 음이 그건 뭐 여기는 표현은 이렇게 했습니다. 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죠? 그 싫어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가 성숙이 되면은 음과 양이 때가 돼서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천현이 지왕이 그죠? 천지지잡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섞이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음양의 교합작용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여기다 음을 썼습니다. 곤괴에서는 음을 몇 번 썼느냐? 3번 썼죠. 정작 양은 음수로 표현했고 그죠? 둘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인데 정작 짝수는 뭘로 표현했다? 홀수로 표현했죠. 주역이 이래요. 주역의 글이라고 하는 것이 홀수 짝수가 양수 음수는 알죠. 모르는 표정인 것 같아가지고 자 건괴는 이미 순양입니다. 그런데 양을 표현하는데 음이라는 말은 없어요. 건괴 음이라는 말은 없지만은 양을 몇 번을 써서 2번을 써서 음을 대치를 했고 그 다음에 곤괴는 이미 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음양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죠. 왜? 음은 하늘 기운을 받아들여서 만물을 생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양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양이 없음을 싫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체는 몇 번을 언급하느냐 하면은 딱 3번만 언급을 합니다. 그죠? 양수를 써서 그 다음에 그죠? 음을 표현하는데 양수로서 표현해서 다 음양은 다 짝을 기묘하게 맞춘 거예요. 이게 공자의 글솜씨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건곤이 서로 한 번씩 합쳐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11번째. 아까 10번이라 그랬죠. 10번이 되면 다 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건괴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곤괴가 되고 이걸 다 한 번 해서 열로 쫙 펼쳐지면 하늘이 땅하고 한번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지천택괴입니다. 이것도 공부해야 될래요. 11번째가 지천택괴가 되고 12번째가 천지비괴가 됩니다. 자, 땅 한 번, 하늘 한 번 만났죠. 하늘 한 번, 땅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되냐면 하늘이 땅 속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지고지하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내용. 그래야 다시 생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천자문 통해서 태나 봄이나 글자 어때요? 뭐 비슷하죠? 자, 이거 모르면은 봄춘자, 이 태자 모릅니다. 자, 양 그대로 이게 글자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양기운이 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땅 속에서 충분히 따뜻해지니까 모든 만물이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겁니다. 다시 말해 요 상 자체가 지천태상이에요. 그런데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더라? 북방수의 요 내용이 필요합니다. 물 속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여기가 뭐예요? 1월, 2월, 3월이 바로 뭐예요? 봄이 되는 거죠. 봄에는 땅 속에 양기운이 가득하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한 번씩 만나는 것이 바로 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하늘은 하늘대로 너 위에 있고 땅은 땅대로 밑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가고 싶어도 막혀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색해지는 때다라고 해서 비자를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공자가 여기에서 바로 뭐냐 음과 양이 사귀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택교에서 그 다음 음양 나오는 겁니다. 내 양이 왜 음이요? 그죠? 안은 양이 되고 바깥은 음이 되고 사람으로 표현하면 내 군자 왜 소인 이렇게 표현했죠. 그다음에 천지 비교에서는 뭐라고 하냐 내 음이 외양이라 안은 음이고 바깥은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소인이요 바깥은 군자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은 강이요 그죠? 바깥은 유라 강유 개념인데 그건 나중에 이것도 공부하시면서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64개 가운데에서 또 다른 게 조금 있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건곤괴를 중심으로 해서 음양을 언급을 했고 왜냐하면 건곤 자체가 이게 바로 음양의 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개사상전 제5장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이름일량지위 도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도를 이어받는 걸 계지자 선이요 성지자 성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그 뒤에다가 그러면서 그런데 이건 도대체 음양이라고 하는 도대체 헤아리지 못하겠다. 지금 음인가 싶었더니 겨울인가 싶었더니 어느새 봄 되고 그죠? 여름인가 싶어서 한 양인가 싶었더니만 오늘 다시 음으로 해서 가을에 서늘한 기운이 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양이 영어 소장하면서 계속 만물을 변화시키는 거죠. 도대체 양인가 했더니 어느새 음이고 도대체 헤아리지 못하겠다라 그래서 음양불측지위 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 음양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이다. 뭐라고 이거다 양이다 뭐다 개념 정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돌고 하면서 뭐가 되더라? 만물을 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신이 바로 뭐냐면은 조화작용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신이라 그랬습니다. 신은 뭐예요? 조화작용, 조물주죠. 자, 어쨌든 결혼해서 있죠. 자식 낳으면 전부 다가 자식으로부터 신으로 떠받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천하에 없는 물건을 하나 냈잖아요. 그죠? 이게 신입니다. 이게 신이죠. 우리 실제적으로 신이잖아요. 뭐예요? 신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음양불측주의 신이라라는 말까지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개사 그 6장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음양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음양지 도는 기본적으로 배1월이라 해와 달과 짝한다. 기본적으로 하늘에 있는 그저 천도의 운행을 가지고 표현했고 설계전에 들어가서는 입천지도할 그죠? 하늘의 도를 세워서 이제 천지인 삼재를 표현하는데요. 입천지, 입인지, 입지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하늘의 도를 세워서 그죠? 하늘의 도를 세워서 뭐라고 한다? 그거를 음과 양이라 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서 인과 의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땅의 도를 세워서 강과 유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역에서 공자가 정리한 바로 음양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훤히 보이죠? 자, 주역 공부 한번 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건곤귀에서 자 양이 그죠? 양이 두 번 되면서 그저 짝수로 표현되고 곤귀에서 음이라는 말이 비로소 나오면서 음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누구하고 짝해야 된다? 양하고 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음의 양하고 또 기, 혐어
무양, 그죠? 양이 없는 것을 싫어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교합돼서 두루두루 이제 만물이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가 되더라? 세 번째 술의 둔꾀입니다. 이제 어렵게 처음 나온다라고 하는 둔 하는 말, 그죠? 그 이제 천지 창조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 되고 그것이 주요 어디에 천자문의 천지 현황이라라는 그 말로 압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보통 주역이다, 음양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미 주역 속에 바로 뭐가 다 들어가 있더라? 오행의 이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음과 양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고 그게 뭐냐면 선천팔계, 후천팔계가 나오는 겁니다. 선천팔계, 후천팔계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미 일감수, 쉽게 표현하면 이곤. 자, 후천팔계로 일단 보자면요.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미 방위도가 되는 거죠. 북방수, 동방진목, 남방이화, 서방 뭐예요? 태, 그죠? 서방 태가 되는데 이게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치를 그대로 음양 속에 오행이 다 나오는데 음양 속에 오행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가르쳐 주느냐면 주역의 곤괴, 알겠죠? 곤괴 문헌전 제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2절인데 바로 요 앞에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저 아까 표현했던 내용. 이걸로 표현하자면 이 책으로 보는 게 더 편하긴 해. 큰 걸로. 이거는 좀 길을 테니까. (228쪽) 자, 228쪽에 보면은요. 문헌전 제2절에, 그죠? 아까 지금 음의 여양이니라고 하는 말은 거기 있죠. 229쪽. 229쪽에 첫 번째 문단 말고 두 번째 문단에 음의여 양하면 필전하나니 위기 혐오 무양야라. 이건 조금 전에 공부했죠. 그죠? 바로 그 위에 있는 내용은 곤괴 유고효에 대해서 황상원길이라 누런 치마가 길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표현하신 말이 뭐냐면 황중, 통리. 군자가 황중 통리하여 정의 거치하여 미제 기중이 창어사자며 바로 사업하는 이 미지지하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군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갖다 붙을 수도 없죠. 그건 죽는 거죠. 그죠? 땅속으로 꺼질 수도 없는 거죠. 땅 가운데에, 그죠? 땅 가운데 바르게 있다라는 황중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요거죠. 여기서 중에 체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누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가운데 있으면서 통이라 그랬습니다. 두루두루 가운데서 모든 이치를 다 통하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지지하라, 아름다움의 지극함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인데 바로 그 곤괴, 그죠? 곤괴 문헌전에 있는 제6호효에 대한 바로 해석이 바로 이게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두루두루 모든 천지 만물의 이치를 다스린다라는 이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뭐라냐면 우리가 중앙 토로 잡는 거죠. 다시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어디서 발현이 돼요? 땅에서 발현되잖아요. 땅이 없으면 봄, 여름, 하늘이 뭐 음양 영어 소식을 하는지 마는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음양의 영어 소식의 이치가 어디, 누구를 만나서? 땅을 만나서 그게 발현이 되는 것이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땅이 가운데서 조화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땅이,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무정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의. 정해진 자리가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을 천간으로 표현하고 지지는 12띠로 표현하는 거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가운데서도 겨울에 해당되는 해자 축해서 축 끝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인묘 진에서 진, 그 다음에 사오미 가운데서도 미, 그 다음에 뭐예요? 신유 술 하는 거죠. 그래서 진, 술, 충, 미는 어디에 들어간다?
토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토는 각각 한 곳마다 다 들어가서 작용을 해요. 토가 없으면, 그죠? 이를테면 수생목 해야 되는데, 그죠? 해야 되는데 토가 중간에서 조화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래서 무정이라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 음양에서 바로 오행의 이치에 나오는 토가 나오는 그 힌트가 바로 어디냐면은 곤괴의 유고효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황중통리의 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두루두루 배포. 그래서 거기 보면 창어사지라는 말이 있죠. 내 다리에서, 팔과 다리에서 빛난다라는 말. 그죠? 화창하게 빛난다. 다시 말해서 땅이 있으면 사람이, 우리가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담게 우리를 만들으셨다라는 말. 우리가 볼 때는 우습기는 하지만, 자, 무지몽매한 백성들 깨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띠도 12띠 동물 만들듯이, 그죠? 빗대어야 됩니다. 하늘이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어요? 하늘은 둥글고, 주역 공부하니까 나오잖아요. 그죠? 땅은 네모나고, 둘의 기운이 통해야 되는 거죠? 통해야 되니까 가운데 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음양의 기운이 되면서 뭐가 나와요? 봄, 여름, 그죠?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겠죠? 당신의 모습을 닮아서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것 같은데 일반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 교화시키기는 최고로 좋은 방식입니다. 수 놓는 방식도 이왕 하나 가르치는 거. 먹어야 되니까 입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숨 쉬어야 되니까 코도 있어야 되는데, 자, 눈썹 왜 있어요? 땀 나는 거 막아줘야 되죠.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옛날에 술을 놓는데요. 술을 놓는데 용이나 뭐런 이렇게 신이로운 것들은 바로 뭐냐면 목선 안 씁니다. 왜냐면 살짝 띄어요. 정통 이게 그 동양자수 하신 분들은 요거 아실 겁니다. 절대로 용의 목은 붙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모르고 아마들아마 다 붙여서 할 겁니다. 이 정통 자수예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게,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상상의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기운의 교통이지, 사람처럼 이게 있어야, 우리는 목이 있어야 이 속으로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거 안 하더라라고 하는 것까지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미,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음양의 학문이지만은 곤괴 유고효를 통해서, 그죠? 황중통리라고 하는 속에서 이미 가운데 중앙토의 작용을 이미 이렇게 얘기했더라라는 것이 되고, 구체적으로 오행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서경입니다. 서경에 두 대목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서 감사편이 있습니다. 하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순임금으로부터 선양을 받았던 우임금의 나라가 하나라가 되는 거죠. 그 하우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들인 누가? 개가. 그 뒤인 아들인 개가 이제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등극을 하는데, 저쪽에 그 감땅 지역에서 이른바 유호씨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분란, 그죠? 난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감땅으로 저 유호씨를 정벌하러 가면서 그 감땅에서 군사들 앞에서 맹세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나옵니다. 저 유호씨가, 그죠? 위모 오행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오행을 으르고 능멸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능멸했으며 그 다음에 택이 삼정이라 삼정을 게을리해서 버렸다 이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럼 이미 이 당시에도 바로 오행의 이치를 따라서 뭐예요? 두루두루 책략을 두루두루 정치를 하는데 썼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리고 삼정을 삼정을 다 버렸다라는데 이것도 공부할 내용인데, 공자가 안현이 선생님 위방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공자가 하나라의 역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죠. 그것도 개강식 때 제가 대략은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정월을 1월달을 언제로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월로 써야 되는 건지 축월로 써야 되는 건지 인월로 써야 되는 건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주나라 때 썼고 이거는 은나라 때 썼고 이거는 하나라 때 썼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이게 삼정이다라는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수법 1년의 첫 달을 언제로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세 나라가 요렇게 썼는데 라는, 그러니까 이건 아직 뭐 주나라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건 아니지만은 다 어쨌든 주나라 이전에도 자월을 써야 되느냐 요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라는 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정을 문란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천지자연의 이치의 법도에 따라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잘 짓게 하려면은 이에 맞춘 책령을 써야 되는데 쓰지 않아서 백성들이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될지 제때를 찾지를 못하더라. 이게 위정자의 첫째 역할인데, 그래서 내가 이들을 벌주러 왔나라 이렇게 하면서 맹세하는 말입니다. 그때 오행이라라는 말이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우리 공부할 거 홍범편에 바로 나옵니다.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9년 홍수를 맞이해가지고서는 이때 순임금, 요임금이죠. 요임금이었고 순임금이 섭정할 때입니다. 그때 곤이라고 하는 사람을 발탁해서 보냈더니, 곤이 바로 이제 우임금의 아버지인데요. 발탁해서 보냈더니 곤이 인홍수하여 홍수를 어지럽혔다 이 소리입니다. 오히려 홍수를 다 흩었다. 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막는 게 두 가지 방식 있죠. 워낙 큰 물, 작은 물들은 우리가 물막이 공사에서 제방을 쌓아서 막을 수는 있지만 워낙 큰 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길을 다 터줘야 됩니다. 큰 물인데 그걸 막으려고 했다. 그럼 제방 쌓아서 나중에 이게 물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물이 워낙 많으면 제방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럼 쌓아둔 물에다가 그 다음에 계속 쏟아지는 비에다가 해가지고 온 나라가 다 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바로 곤이 홍수를 막는다, 홍수를 그저 자기가 다스린다 그러면서 홍수를 다 막아버렸어요.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물이 제방이 다 터져가지고 온 나라가 물바다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골진 오행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행을 그저 다 무너뜨렸다. 어지럽히고 그저 어지럽게 펼쳐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건 자연스럽게 수, 화, 목, 금, 토가 나오죠. 하면서 못 알아들으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초일활 오행이요 라고 하면서 오행을 어떻게 되느냐? 수, 화, 목, 금, 토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행의 이치를 따르면서 일활 수요 첫 번째, 2활 화요, 3활 목이요, 4활 금이요, 5활 토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오행은 어떻게 되느냐? 봄, 여름, 그 다음에 가을, 겨울, 다시 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바로 못 넘어가죠. 못 넘어가니까 여기서 중앙토로에서 이렇게 못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의미상으로, 자, 수생목이죠. 물이 있어야 나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무가 있어야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근데 불에서 여기로 금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못 넘어가죠. 왜? 다 녹아버리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만약 중앙토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간다. 말은 이렇게, 내 순서는 그죠? 말은 이렇게 되지만 다시 보자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금생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자, 오행을 왜 이렇게 뒀느냐? 오행을 왜 뒀냐면 겨울이라라고 하는 각자의 계절의 특징을 표현한 겁니다. 아까 토는 이제 이게 땅이 있어야만 나오는 거니까, 자, 계절의 특징이 겨울은 뭐예요? 또 그냥 추운가요? 봄도 춥던데요. 여름에도 가끔 춥던데요. 가을도 오싹오싹 춥고요. 겨울의 특징, 언다죠. 물기가 있는 건 다 옵니다. 그래서 겨울을 뭐라고 하냐? 수왕지절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물기운이 왕성한 계절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자, 이걸 매번 겨울이다, 뭐 이렇게 한밤이다 하는 것보다도 뭔가에 통일된 하나의 단어로 쓰면 좋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그래서 모든 물기운이 있는 것들은 다 알기 때문에 수왕지절이라, 그래서 바로 이쪽을 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북방도 표현되고 밤도 표현되고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봄은 어때요? 봄은 누가 보더라도 그죠? 모든 초목에서 새싹들이 와르르 나오는 때입니다. 목기운이 왕성한 계절이라, 그래서 목왕지절, 그래서 여기를 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름, 무지무지 뜨겁죠. 여기 무성한기로 말하자면 뭐 여기보다 더 무성한데, 근데 왜 화로 하느냐? 자, 무성하기는 한데 이거는 바로 뭐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때입니다. 그래서 불기운이 많은 때, 화왕지절이라, 그래서 여름을 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은 어때요? 가을은 이제 그 머지않아서 겨울 닥칠 거에서 모든 것들이 단단해지죠. 씨앗들이 단단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단단하게 연글다라는 의미에서 금왕지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거는 바로 봄이 가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해놓고 보니까 이 치상 어떻게 되더라? 금 같은 경우도 물 다 녹일 수가 있죠. 불만 되면 녹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가을이라는 게 생성이 안 되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어디를 거친다? 토왕지절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가 계절로 표현하면 사계절 사시죠. 절로 표현하면 오절이죠. 오항지절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복대죠. 가을에 언제냐면 가을은 천간상으로 경이 되니까 경날을 10번씩 그저 10일째마다 한 번씩 그런 경날을 이 속에다 복날에다가 다 감춰두는 겁니다. 그래서 복날 보면은 무슨 경 무슨 일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지막에 하나 뭐 끼어 있는 거에 따라 한번 20일 한번 또 건너뛰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절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해서 생하지만 생하면서 극하는 이치죠. 났는데 이거 못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고 생이 그게 이치가 바로 계절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요. 그러나 홍봄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수생화, 화생목, 목생 아니 참 저 뭐야 1월 수요, 2월 화요, 3월 목요, 4월 금이라 해서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이 나오려면 뭐에서 나온다? 물에서 나옵니다. 근데 물은 어때요? 차죠. 굉장히 춥습니다. 차요. 여름에도 우리가 아무리 그 덥다고 해서 수영하지만 벌써 이미 언제 들어가면은 가을에 무슨 날이죠? 복지나면은 그죠? 물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차가우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사람 여자들 같은 경우 아래를 따뜻하게 하라 그러죠. 건강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물에서 만물에 나오려면 뭘로? 양기운으로 그죠? 불기운으로 따뜻하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화가 나오죠. 목이 나오죠. 만물이 생하는 겁니다. 다 나오면 어떻게 된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서 제목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요 있죠. 그래서 서경에서 나오는 홍봄은 바로 극하는 가운데에서 생한다라는 극이생의 이치를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말은 어려운데요. 돌리면은 아주 쉬운 내용이기도 한데 어쨌든 요 기본적인 이치를 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일단 오늘은 음양과 오행의 가장 기초 상식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니까 이 말들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왔는지 그저 경을 통해서 쭉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오늘 도대체가 저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주역에 궤도 나오고 궤도 좀 그려봤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 이제 천자문 안 들으신 분들도 다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음양이 그죠? 태극에서부터 음양에서 사상으로 팔계로 해서 팔계도 왜 선천팔계, 후천팔계가 되는지 그 이치까지 이렇게 두루 다 설명드릴 겁니다.